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혹시 이런 후회하고 계신가요? 자식 키울 때 너무 엄하게 했던 것, 배우자에게 잘해주지 못했던 것,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 못한 것, 친구와 다퉈서 인연을 끊어버린 것, 돈 때문에 양심을 속인 것. 인생을 되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그렇게만 했어도,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후회만 쌓여갑니다. 오늘은 200년 전 18년간의 유배 생활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깊이 성찰했던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후회 없이 사는 법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매 순간 진심을 다하는 것이다. 1801년 정약용 선생 40살의 나이에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면서 수많은 후회에 사로잡혔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내가 정치에 욕심내지 않았더라면, 내가 형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유배를 오게 된 것에 대한 후회,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걸, 아내에게 더 잘해줄걸, 부모님께 더 효도할걸,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그 친구를 믿지 말걸, 저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걸, 더 좋은 친구들을 사귈걸, 인간관계에 대한 후회. 선생은 일기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밤마다 후회가 밀려온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더 현명하지 못했을까? 후회하고 또 후회해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다.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나는 매일 밤 후회하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후회 속에서 남은 인생까지 낭비하는 건 아닐까? 후회는 선생의 마음을 갉아먹었고 몸도 병들게 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무기력하고 의욕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다.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다.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지금부터 후회 없이 살면 된다.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자. 그게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는 길이다. 그날부터 선생은 후회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현재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후회 없이 사는 법을 스스로 찾아가셨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깨달은 후회 없이 사는 첫 번째 원칙, 바로 진심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진심을 다하지 않았을 때 생긴다. 대충대충 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마지못해 하면 나중에 꼭 후회하게 된다. 하지만 진심을 다하면 결과가 어떻든 후회하지 않는다. 유배 초기 선생은 모든 일을 대충 했습니다. 어차피 유배 온 몸인데 뭘 열심히 해.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형식적이었고, 책을 읽을 때도 건성이었고, 편지를 쓸 때도 짧게만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가 무의미했고 후회만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출세할 수 있을까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선생은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지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어차피 유배 온 몸인데. 하지만 그게 잘못된 생각이다. 결과를 알 수 없다고 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나중에 꼭 후회한다. 그때 최선을 다했더라면, 후회하지 않으려면 결과와 상관없이 진심을 다해야 한다. 선생은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학생 출세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절대 후회하게 된다는 것. 반대로 최선을 다하면 설령 실패해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 결과는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라. 그게 후회 없이 사는 길이다. 그날부터 선생은 모든 일에 진심을 다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칠 때는 하나하나 정성껏 가르치고, 책을 읽을 때는
한 글자 한 글자 곱씹으며 읽고 편지를 쓸 때는 마음을 담아 정성껏 쓰고 심지어 텃밭을 가꿀 때도 한 포기 한 포기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졌고 후회가 사라졌습니다. 밤에 잠들 때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선생은 아들들에게 편지로 쓰셨습니다. 학연아, 학유야, 무슨 일을 하든 진심을 다해라. 크든 작든 중요하든 사소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진심을 다하면 후회하지 않는다. 대충 해서 성공하는 것보다 최선을 다해서 실패하는 게 낫다. 전자는 후회가 남지만 후자는 후회가 없다. 진심을 다하는 것, 그게 후회 없이 사는 비결이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즘 어떤 일을 하든 대충대충 하고 계신가요? 이 나이에 뭘 열심히 해. 어차피 별 차이 없어. 그냥 대충 해도 돼. 이런 생각으로 살고 계신가요? 그러면 후회가 쌓입니다. 그때 조금만 더 노력할 걸. 그때 진심을 다할 걸. 나중에 꼭 이렇게 후회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대충 살 이유는 없다. 오히려 남은 시간이 적으니까 더욱 진심을 다해야 한다. 오늘 하는 모든 일에 진심을 다해라. 그러면 후회 없는 하루가 된다. 후회 없는 하루가 모이면 후회 없는 인생이 된다. 정약용 선생이 깨달은 후회 없이 사는 두 번째 원칙, 바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죽고 나서야 후회한다. 그때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때 고맙다고 말할 걸. 그때 미안하다고 말할 걸.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표현해야 한다. 유배 초기 선생은 가족들에게 편지를 자주 쓰지 않았습니다. 편지 써봤자 뭐하나. 어차피 만날 수도 없는데. 이런 생각에 몇 달에 한 번씩만 짧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양에서 비보가 날아왔습니다. 선생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선생은 무너졌습니다. 유배 중이라 상해도 가지 못했고 마지막 인사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선생은 통곡하며 일기에 적으셨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불효했습니다. 유배 와서 3년 동안 몇 번이나 편지를 썼습니까? 고작 서너 번. 그것도 짧게,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썼습니다. 왜 더 자주 쓰지 않았을까요? 왜 마음을 담아 쓰지 않았을까요? 왜 사랑한다고 쓰지 않았을까요? 편지 써봤자 뭐하나. 이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습니다. 지금 제가 어머니께 편지를 100통 써도 1000통 써도 어머니는 받아보지 못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왜 진작 쓰지 않았을까요? 왜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평생 후회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선생은 가족들에게 자주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때로는 열흘에 한 번 정성껏 마음을 담아 썼습니다. 편지에는 늘 사랑의 표현이 가득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여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한양에 있을 때 더 자주 했어야 했는데 유배 와서야 이렇게 편지로 쓰니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견딜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들들에게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학연아, 학유야, 아버지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단다. 너희가 밥 먹을 때 아버지도 함께 먹는 것 같고, 너희가 잠들 때 아버지도 함께 자는 것 같고, 너희가 웃을 때 아버지도 함께 웃는다. 사랑한다, 내 아들들아. 이 말을 더 자주 했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말한다. 사랑한다. 자랑스럽다. 고맙다. 선생은 또한 과거에 잘못했던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쓰셨습니다. 다퉜던 친구에게, 섭섭하게 했던 동료에게,
소홀히 대했던 제자에게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친구는 답장을 보냈고 어떤 친구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지만 선생은 후회 없이 표현한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 미안함을 표현하는 것,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이것들이 후회 없이 사는 비결이다. 표현하지 않으면 나중에 꼭 후회한다. 그때 말할 걸, 그때 표현할 걸.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다. 지금 당장 표현해라. 오늘 배우자에게 사랑한다 말해라. 오늘 자식에게 자랑스럽다 말해라. 오늘 친구에게 고맙다 말해라. 지금 표현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한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배우자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 말한 게 언제인가요? 자식에게 자랑스럽다 말한 게 언제인가요? 친구에게 고맙다 말한 게 언제인가요? 말 안 해도 알겠지. 표현하면 쑥스러워. 나중에 해도 돼. 이렇게 미루다가 결국 표현하지 못하고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은 없다. 오직 지금뿐이다. 오늘 표현해라. 지금 당장 말해라.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게 후회 없이 사는 길이다. 정약용 선생이 깨달은 후회 없이 사는 세 번째 원칙, 바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이었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평생 원망 속에서 산다. 용서받지 못하면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산다. 둘 다 후회로 가득한 삶이다. 후회 없이 살려면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한다. 유배 초기 선생은 많은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자신을 모함한 사람, 자신을 배신한 친구, 자신을 버린 동료들, 밤마다 이들을 생각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 사람들만 아니었으면,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들은 벌 받을 거야. 하지만 원망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원망 때문에 선생 자신만 괴로웠습니다. 잠도 못 자고 속도 쓰리고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선생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망하면 그 사람들은 모르고 나만 아프구나. 원망은 상대를 해치는 게 아니라 나를 해치는구나. 원망은 독을 먹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구나. 그날부터 선생은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용서했습니다. 저 사람도 사정이 있었겠지. 저 사람도 살기 위해서였겠지. 저 사람을 용서한다. 이렇게 되뇌며 용서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오고 속도 편해지고 몸도 건강해졌습니다. 선생은 일기에 적으셨습니다. 용서하니 내가 자유로워졌다. 원망의 사슬에서 풀려났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용서하면 나의 마음이 편해진다. 용서하면 나의 삶이 가벼워진다. 선생은 또한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했습니다. 과거에 섭섭하게 했던 사람, 상처를 준 사람, 잘못대했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용서해 주었고 어떤 사람은 탑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용서를 구한 것만으로도 후회가 줄어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했다.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후회는 없다. 선생은 아들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학연아, 학유야, 살다 보면 용서해야 할 일이 생긴다. 그때 원망하지 말고 용서해라. 용서하지 못하면 평생 원망 속에서 산다. 원망은 독약과 같아서 너를 서서히 죽인다. 용서는 해독제와 같아서 너를 자유롭게 한다. 용서하기 어렵다면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해라. 또한 내가 잘못했다면 즉시 용서를 구해라.
미루지 마라. 지금 당장 사과해라. 미안합니다. 이 한마디가 평생의 후회를 막아준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 그게 후회 없이 사는 비결이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직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몇 년 전, 몇십 년 전 일을 아직도 붙들고 원망하고 계신가요? 그 원망 때문에 여러분만 괴롭습니다. 용서하세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하세요. 또한 여러분이 잘못한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과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하세요.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한다. 용서받는 것은 상대를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편하게 한다. 용서하고 용서받아라. 그게 후회 없이 사는 길이다. 정약용 선생이 깨달은 후회 없이 사는 네 번째 원칙, 바로 지금을 소중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다가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있는 건 오직 지금뿐이다. 지금을 소중히 하는 것, 그게 후회 없이 사는 비결이다. 유배초기 선생은 과거와 미래에만 살았습니다. 그때 그렇게만 했어도 과거를 후회하고 언제 유배에서 풀려날까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무의미하게 흘러갔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했고, 산책을 해도 경치를 보지 못했고, 제자를 가르쳐도 진심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온 정신이 과거와 미래에 가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산책하시면서 무엇을 보셨나요? 선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산책은 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으니까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운 풍경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선생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을 낭비하고 있구나. 과거를 후회하느라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전혀 살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남은 인생도 후회로 가득할 거야. 그날부터 선생은 지금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 집중하고, 산책할 때는 경치에 집중하고, 제자를 가르칠 때는 가르침에 집중했습니다. 과거 생각이 떠오르면 과거는 지나갔다 하고 놓아버렸고, 미래 걱정이 생기면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밥맛이 느껴지고, 경치가 보이고, 가르침이 즐거워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졌고 후회가 사라졌습니다. 선생은 일기에 적으셨습니다. 지금을 사니 후회가 없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으니 마음이 가볍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니 마음이 편하고, 지금에 집중하니 삶이 풍요롭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다.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면 과거도 후회 없고 미래도 걱정 없다. 선생은 아들들에게도 가르치셨습니다. 학연아, 학유야, 과거를 후회하지 마라.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오직 지금에 집중해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해라. 밥 먹을 때는 밥맛을 느끼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 집중하고, 공부할 때는 공부에 몰입해라.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에게 집중해라. 과거 생각에 빠지지 말고, 미래 걱정에 빠지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지금을 사는 사람은 후회가 없다. 왜냐하면 매 순간 최선을 다했으니까. 지금에 집중하는 것, 그게 후회 없이 사는 비결이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밥 먹으면서 밥맛을 느끼셨나요? 아니면 텔레비전 보느라, 과거 생각하느라, 미래 걱정하느라 밥맛도 모르고 드셨나요? 오늘 산책하면서 경치를 보셨나요? 아니면 걱정하느라, 후회하느라 아무것도 보지 못하셨나요?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을 살아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있는 건 오직 지금뿐이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그게 후회 없이 사는 길이다. 정약용 선생이 깨달은 후회 없이 사는 5번째 원칙, 바로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것이었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지만 사실 후회의 원인은 선택 자체가 아니라 선택에 책임지지 않는 것이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에 책임지면 후회하지 않는다. 유배초기 선생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정치에 관여하지 말걸, 형의 일에 연루되지 말걸 조심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어느 날 선생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후회하는 건 선택 자체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한 건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정의롭다고 생각했고 옳다고 믿었고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비록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그 선택 자체는 후회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건 이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책임지는 것이다. 그날부터 선생은 유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내 선택의 결과다. 나는 이 결과를 받아들인다. 나는 이 결과에 책임진다. 유배를 남 탓으로 돌리지 않고 운명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선택이 만든 결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후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래, 내가 선택한 길이다. 비록 험난하지만 이 길을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선생은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가난한 제자들을 가르칠지 말지를 선택하고, 책을 쓸지 쓰지 않을지를 선택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지 돕지 않을지를 선택했습니다. 매번 선택할 때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선택하면 그 선택에 책임졌습니다. 제자를 가르치기로 선택했으면 끝까지 가르쳤고, 책을 쓰기로 선택했으면 끝까지 썼고, 돕기로 선택했으면 끝까지 도왔습니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선택에 책임졌으니까요. 선생은 아들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학연아, 학유야,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작은 선택도 있고 큰 선택도 있다. 쉬운 선택도 있고 어려운 선택도 있다. 중요한 건 선택할 때 신중하게 하고 선택한 후엔 책임지는 것이다. 선택하기 전에는 충분히 고민해라.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좋은가? 이것이 최선인가? 하지만 일단 선택했으면 후회하지 마라. 그 선택에 책임져라. 그 선택을 끝까지 밀고 나가라. 결과가 좋으면 감사하고 결과가 나쁘면 배워라. 하지만 절대 후회하지는 마라.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선택에 책임지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다. 선택을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평생 후회한다. 내 선택에 책임져라. 그게 후회 없이 사는 길이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과거의 선택을 아직도 후회하고 계신가요? 그때 이렇게 선택하지 말걸. 그때 저렇게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그때 그런 선택을 한 건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비록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그 선택 자체를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선택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선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바꿀 수 있다. 후회로 받아들이면 평생 괴롭고, 배움으로 받아들이면 성장할 수 있다. 내 선택에 책임져라. 그리고 거기서 배워라. 그게 후회 없이 사는 길이다. 정약용 선생이 깨달은 후회 없이 사는 6번째 원칙, 바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의미 없이 사는 삶은 후회로 가득하다. 하지만 의미를 찾아 사는 삶은 후회가 없다. 같은 일을 해도 의미를 느끼면 보람있고 의미를 못 느끼면 허무하다. 유배 초기 선생은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매일이 무의미하게 흘러갔고 후회만 쌓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난한 제자 한 명이 선생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배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난해서 학비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선생은 그 제자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내가 여기 온 이유구나. 이 아이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의미구나. 그날부터 선생은 가난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돈 한 푼 받지 않고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삶의 의미가 생겼습니다. 나는 지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 하루하루가 보람이 있었습니다. 유배 생활이 힘들어도 가난해도 외로워도 의미가 있으니 견딜 수 있었습니다. 선생은 또한 책을 쓰는 것에서도 의미를 찾았습니다. 지금 내가 쓰는 이 책이 후세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글 쓰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밤늦게까지 쓰고 새벽에 일어나 쓰고 18년 동안 쓰고 또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경세유표, 목민심서, 흥음신서 모두 의미를 느끼며 쓴 책들이었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의미를 찾으니 후회가 없다. 똑같이 힘든 일이어도 의미를 느끼면 보람있고 의미를 못 느끼면 허무하다. 유배 생활이 힘들지만 제자를 가르치고 책을 쓰는 것에서 의미를 찾으니 이 삶이 후회스럽지 않다. 오히려 의미 있는 삶이다. 선생은 아들들에게도 가르치셨습니다. 학연아, 학유야, 의미를 찾아라. 내가 하는 일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서, 내가 사는 매일에서 의미를 찾아라. 의미 없이 사는 삶은 아무리 부유해도 허무하고 의미를 찾아 사는 삶은 아무리 가난해도 보람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오늘은 무엇을 할까? 가 아니라 오늘은 어떤 의미를 만들까? 이렇게 생각해라. 의미를 찾아 사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다. 의미 없이 사는 사람은 평생 후회한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즘 하루하루가 의미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시간 때우며 사시나요? 할 일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 같고 이렇게 사시나요? 그러면 후회만 쌓입니다. 의미를 찾으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손주 돌보는 것, 텃밭 가꾸는 것, 봉사활동하는 것, 친구 만나는 것, 책 읽는 것, 무엇이든 의미를 찾으세요.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의미는 거창한 데 있지 않다. 일상 속에 있다. 오늘 하는 작은 일에서 의미를 찾아라. 그러면 후회 없는 하루가 되고 후회 없는 하루가 모이면 후회 없는 인생이 된다. 자, 그럼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볼까요? 1. 진심을 다하기. 오늘 하는 모든 일에 진심을 다하세요. 크든 작든 중요하든 사소하든 진심을 다하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2. 사랑을 표현하기. 오늘 배우자에게 사랑한다 말하세요. 오늘 자식에게 자랑스럽다 말하세요. 오늘 친구에게 고맙다 말하세요. 지금 표현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합니다. 3. 용서하고 용서받기.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용서하세요. 잘못한 일이 있다면 오늘 사과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하세요. 4. 지금에 집중하기.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지금 먹는 밥맛을 느끼고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지금 하는 일에 몰입하세요. 5. 선택에 책임지기.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지 마세요. 그 선택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배우세요. 앞으로의 선택은 신중하게 하고 선택한 후엔 책임지세요. 6. 의미 찾기. 오늘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으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의미를 부여하세요. 의미 있는 하루를 사세요. 7. 매일 성찰하기.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잘한 일은 감사하고 못한 일은 반성하고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세요. 이렇게 매일 성찰하면 후회가 줄어듭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후회 없이 사는 법은 특별한 게 아니다. 진심을 다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지금에 집중하고 선택에 책임지고 의미를 찾는 것, 이것만 지켜도 후회는 줄어든다. 여러분,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지금부터 후회 없이 사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진심을 다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지금에 집중하고 선택에 책임지고 의미를 찾으세요. 그러면 1년 후, 5년 후, 10년 후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에서 풀려난 후 나는 후회 없다. 18년의 유배 생활도 의미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끝에서 나는 후회 없다. 내 인생은 의미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후회 없는 삶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깊은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